네, 지금부터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올해 피날라 행사인 2022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가 시작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모두 반갑습니다. 자, 서로 환영하는 박수를 서로 한번 크게 한번 서로에게 보내주겠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브레인 트레이너 정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는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협의체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 관리 감독 기관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검정 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대학 UN 공보국 NGO 기관인 국제 뇌교육 협회 브레인 미디어가 공식 후원합니다. 네, 문화강국 코리아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 또 두뇌 훈련 분야 국내 유일 자격 공인 국가 공인 자격인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것 또한 두뇌 강국 코리아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환영사로 2022년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장을 맡고 계신 신재한 교수님을 모시고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부설기관으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한파 날씨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2022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강연자님과 브레인 트레이너 회원 및 예비 브레인 트레이너 회원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선진국은 21세기를 뇌의 세기라고 선포하고 이미 인간 뇌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도전하고 많은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뇌에 대한 연구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브레인 이니셔티브, 유럽연합의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일본의 브레인 마인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뇌연구 혁신 2030 발표를 하여 1차 뇌연구 촉진법, 2차 뇌연구 촉진법에 이어서 3단계 한국형 뇌연구 마스터 플랜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의 연구와 발맞추어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뇌학교 부설기관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검정센터는 2009년부터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발급하여 약 3,000여 명의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영유아, 아동, 노인, 청소년,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교육, 코칭, 상담, 심리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은 2022년 현재 두뇌 훈련 분야 관련 자격증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소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개최되는 2022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매년 우수한 브레인 트레이너 양성 및 발굴, 브레인 트레이너 활동 사례 발표 등 다양한 정보 교류와 소통화장을 만들 것을 의견 드리며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을 한국을 넘어서 두뇌강국 국제적인 코리아 자격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이 자리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에서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실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전세일 회장님, 초대 강연을 해주실 인체학노화 표준연구원의 최정미 원장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마이더스 IT 최원호 이사님, 한국내강연구원 양현정 부원장님, 세션 1, 2 강연한 모든 발표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2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 개최를 기념해 BT 활용, 우수 기관 시상, 협약 체결, 홍보대사 위촉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전세일 협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브레인 트레이너 활용 우수 기관 시상이 있겠습니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선정 우수 기관은 주식회사 BR 내교육입니다. BR 내교육은 24년 차 아동 청소년 두뇌 코칭 전문 기업으로서 전 사원의 65%가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하여 뇌파 코칭 및 브레인 트레이닝을 통해 내교육 기반 인성 영재를 기르는 교육 회사입니다. 이서목 운영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활용 우수 기관 제 2022-002로 주식회사 BR 내교육. 위 기관은 자격 기본법 제 30조에 근거하여 사내 근로자 인사에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두뇌 훈련 분야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이 상을 수여함. 2022년 12월 18일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장 전세일. 네. 두 분 무대 정면 보시고요. 네, 전세일 협회장님은 계속 무대에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와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뇌교육 대학 간 상호 협력을 위한 MOU 협약이 진행되겠습니다. 뇌교육학과 장래혁 학과장님, 뇌인지훈련학과 오창영 학과장님,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노형철 사무국장님 함께 무대로 오르시겠습니다. BTS 모교로 유명한 한류 대학이자 2010년 세계 최초 뇌교육 학위 과정을 만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는 최근 뇌교육 단과 대학으로 승격을 통해 인간 교육 영역 고유 역량 개발을 위한 생애 주기별 뇌활용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사전에 협약서는 사인을 했습니다. 인증샷으로 협약 체결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브레인 트레이너 홍보대사 위촉 시간입니다. 박주희 가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주희 가수는 많은 방송을 통해 브레인 트레이너를 알리고 계시죠.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취득 후 후배 가수들에게 좋은 멘토링 역할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촉장 가수 박주희, 귀하를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스타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22년 12월 18일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장 전세일. 두 분, 예. 네, 정면 보시고 자 인증샷 찍겠습니다. 그럼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박주희 가수님의 소감을 잠시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냥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찾아가는 것처럼 나의 뇌 건강을 위해서 브레인 트레이너를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주변에 연예인분들을 보면 수면 장애와 공황 장애를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상으로 굉장히 너무나 많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따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의 건강한 뇌가 건강한 노래를 만듦으로써 세상의 대중문화가 조금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신념으로 자격증을 따고 했었는데, 여기 계신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 그리고 예비 브레인 트레이너가 되실 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방송에서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많은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긍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협회장님 연단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시상은 마치고요. 협회장님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 브레인 트레이너 컨퍼런스 기조 강연 시간입니다. 기조 강연은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전세일 협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협회장님은 한국통합의학진흥연구원 이사장을 함께 역임하고 계시는데요. 통합대체의학 분야의 선구자이십니다. 양의와 한의사 자격을 모두 갖추신 의사로서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의 구심으로서 오늘 키노트 스피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웰니스 전문가로서 브레인 트레이너의 비전입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은 웰니스에 대한 것을 이제 포커스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지구뿐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그 묘하고 신비롭고 애드밴스되어 있는 피조물이 있다고 그러면은 사람이고, 또 사람 중에서도 뇌인데, 또 이 뇌를 훈련시킨다는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그러면 그 80억 인구 중에 그 1억, 2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극히 소수의 분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이 지구상에 아니 우주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이제 다루고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생물 그러면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사람을 그냥 식물, 동물 중에 좀 동물인데 좀 똑똑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 사람을 그렇게 똑똑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도 그 동물 중에 하나고, 이 지구상에 와글와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동물 왕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을 그런 동물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육체라고 하는 육신을 쓰고 있지만 신령한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존재는 신령한 천사, 그런 선인에 해당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신령한 존재이고, 이 내가 보고 있는 만나는 모든 인간들이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보는 시각이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을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동물 왕국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령한 존재로 생각할 때는, 그런 신령한 의식의 존재로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부터 이제 전제를 하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그 브레인 그러면 그 역할이 이 코디네이션 하는 그런 그 아이덴티티가 뇌잖아요. 뇌가 이 모든 것을 코디네이션 하죠. 특히 나라고 하는 요 존재의 내부 환경과 나의 바깥이라고 하는 이 환경, 이것을 코디네이션하는 코디네이터가 브레인이죠.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나의 내부에 대한 것, 나의 외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이런 우주와 관계가 있고 우주에서부터 왔고 우리의 이 모든 이 요소들은 전부 우주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하는 걸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천성,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고 하늘의 재료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 하나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생명은, 생물체는 골짜기에서 살아요. 골짜기. 그래서 사실은 그 어디가 뭐 명당이고 천국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생명이 그 건전한 생명체로서 이렇게 그런 환경을 이루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짜기인데, 세계에서 골짜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명당이 우리나라고, 왜냐하면 골짜기로 이루어진 나라고 골짜기가 제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기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게 우리나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보금자리는 바로 골짜기다. 그래서 골짜기 안에서 뭐 우리가 뭐 동양의 의학이나 동양 철학적으로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물리화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이 전부 골짜기에서 일어나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우선 그런 생태 환경. 그 다음에는 이 생명에는 하나의 그 germination cycle, 그 하나의 그 이 어떤 사이클과 같은 리듬이 있죠.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인생을 생로병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생성 장수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장수 장 그런 사이클이 있죠. 그 사이클이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자꾸 변해 나가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명에는 이게 사이클을 하면서 자꾸 변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이 생명은 전부가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이라는 것, 명이라는 건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죠. 근데 이 우리 뭐 여기 다 계신 분들은 다 과학자들이시니까 하여간 이 우주 만물의 현상 자체는 패턴과 프로세스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도 하나의 패턴이고 하나의 과정이죠. 단 한순간도 똑같은 게 있질 않고 정지된 게 없고 항상 변하는 그런 과정이 어떤 패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는 것, 퍼시브하고 느끼고 대응하는 것도 패턴과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패턴이고 프로세스 자체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또 전제로 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루고, 그 중심에서 이걸 코디네이트하는 센터가 바로 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다루려면은 이 사람이 사람이기 위해서는 그 정체성을 항상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정체성, 호메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고,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를 하니까, 변화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항상 정상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변화가 계속 되는 거니까 변화가 회복되고 적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인 내부적인 것은 변화된 거를 제자리 찾고 안정을 찾으니까 회복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그것이 나라고 하는 개체가 외부하고의 그런 또 안정과 정상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그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복과 적응은 결국 뭐 같은 의미지만 구태여 이제 더 세분해서 조금 이제 그 의미를 따져 보자면, 내부에 이렇게 약간 변화된 걸 다시 정상으로 찾는 건 우리가 회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날아가는 개체가 나의 외부와 또 회복을 하는 거는 우리가 적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고 그러면 바로 그런 회복, recovery 또는 regeneration과 이 adaptation, 적응.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극에 대한 대응을, 그걸 적당히 반응하는 걸 적응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알맞게 반응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강한 생물체는 적응을 가장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체라는 건 바로 이런 그 적응을 잘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이런 코디네이션을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뇌.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한 그런 몇 가지를 전제로 해서, 그럼 내가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그럼 해야 되는 역할이 뭐고 뭘 알아야 되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죠. 우선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게 있죠. 이게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하는 거는 몇천 년 전부터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 생각해보고,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지금도 아주 시원한 대답을 못 찾고 계속 질문하는 게 내가 누군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분석해 보면은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있는 내가 납니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럼 너지 누구야?
이제 그렇게 답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여러 선생님이 보는 나는 지금의 내 몸이지 내가 아니거든요. 지금의 내 몸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몸을 보시는 거지 나는 이렇게 얼마 전에 나 어릴 때 이게 다 나거든요. 근데 지금과 나 다른 나거든요. 그게 다 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요 나를 구분해서 현실적인 현실 나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 수백 수천 개의 나 자신이 여기 또 다 같이 이것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uper self 하나 현실 아는 지금 self, myself, real self이지만 모든 나를 전부 합친 것이 super self 그것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대아 또는 그런 이게 되지만 그게 본래 나는 아니에요. 본래 나는 원래 이 내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전체가 진짜 나거든요. 그게 진짜 본아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그 진짜 백이 나라는 게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인 현실 아와 이 그 모든 나를 합친 대아와 그럼 진짜 백의 나라는 걸 알고 이제 그래야 우리 브레인이라는 거 하는 것이 훈련을 시켜도 누구가 무엇을 훈련시키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는 개념이 확실히 서요. 그래서 우선 내가 누군가 하는 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걸 가지고 얘기하나.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자기 속에 여러 개 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의 내가 또 다른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을 종합을 하면 이렇게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브레인이 코디네이션 하느냐 할 때는 우선 나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하나하나 다뤄줘야 되나 또 내 바깥에 있는 것은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줘야 되나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선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나의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브레인 트레이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또 내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그 의식하는 관찰자 또는 관찰하는 의식체 이게 나예요. 지금 우리 그 많은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철학자나 무슨 형이상학자나 과학자나 모든 사람들이 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그 관찰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 이제 과학자들도 그 과학 속에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관찰자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이제 무슨 그 뭐 양자 뭐 역학이라든가 물리학 이런 데서도 이제 관찰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누가 관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체인데 관찰하는 의식체냐 의식하는 관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찰자라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럼 우선 나 자신의 그 구조물이 뭐냐? 이렇게 정신이라고 하는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엔진들이 몇 개가 모여서 맞물려 돌아가는 게 나거든요. 기본 자료는 정신인데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작은 엔진들 몇 개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맞물려 돌아가는 게 나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의 기능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선 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런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나와 비물질적인 나가 같이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인데 요거 하나하나가 그 역할이 있고 그 의미가 있고 또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뇌라고 하는 코디네이터가 하나하나를 다뤄줘야 조화를 이루고 안정을 이루고 그 항상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보세요. 이런 요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지금 물질계 육신 그럴 때 심신에서 우리 몸을 말하는 여기가 주로 이런 그 physical, chemical force 이 힘, 물질의 힘 이제 그런 계통을 말하지만 이 생명 전체가 서로 얽혀서 있는 그런 생태계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뭐 기와 관계되는 이제 그런 그 생태계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유전자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물질의 세계가 또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명이라고 하는 이 신명계에는 이런 정보, 이제 우리가 기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하는 그런 그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 연구한다든가 하는 모든 것이 청명하다 뭐 그런 그 명의 세계가 신명계가 있어서 이쪽도 우리가 이제 다뤄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영적인 거, 스피리추얼한 레벨도 분명히 우리의 일부분이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다른 기능들을 가진 것이 한데 모여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과 심신이다. 이제 이런 구조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하나하나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우리 몸에 대한 거, 이 심신에 대한 거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생태계, 생명의 웹이, 웹 오브 라이프, 이 생명의 웹이 얽혀서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라는 게 있고, 우리 물질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보, 이 기억 또는 이런 지식, 문화 이런 그 신명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스피리추얼 하늘하고 연결되는 천성과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거와의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그 우리가 그 브레인을 통해서 코디네이트 해줘야 되는 요소들이고, 이 전체가 말하자면 의식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의식체, 그러나 그것을 관찰하는 나,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관찰자가 그런 의식의 덩어리가 이 전체를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코디네이트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관찰자, 나라고 하는 주인이 훈련을 할 수가 있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훈련을 하고, 우선 첫째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을 이용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죠. 예,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거 우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세요, 우리가 다 익숙한 얘기들이에요. 자, 경천 애인, 이건 이제 하늘 스피리추얼한 이런 거와 연결지어서 이 하늘을 섬기고 인간을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경천 애인 사상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요. 이건 바로 휴머니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레스펙트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명의 경외, 이게 생명 경외가 이제 그 reverence for life, veneratio vitae, 이 생명계를 revere하는 그런 그 생명 경외, love life. 그다음에 이 그 신토불이가 아니라 인토불이, 사람과 지구는 하나다. 지구 사랑의 정신. 이건 물질이 이 물질로서의 지구 그 자체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 몸과 같이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인토불이 사상. 그다음에는 악명 세계, 우리가 뭘 밝히고 알아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그 기억과 또 이 기억이 쌓여서 하나의 나의 신념이 되고 하는 그런 명의 세계, 신명의 세계. 이것 전체를 결국 우리가 이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코디네이션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게 바로 의세 일관으로 이렇게 의라고 하는 웰네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코디네이션 하는 이제 그런 이런 철학적인 생각과 훈련이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은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뭐 in our daily living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 활동이 생활이거든요. 이 생명 활동 이것이 없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간단하지만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하루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먹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숨 쉬어야 되고요. 잠자야 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도 빠지면 생명 활동이 중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 활동, 거의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야 내가 나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고 항상성을 유지해야 나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을 정상으로 만드는 조화로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제대로 움직이고 제대로 숨쉬고 제대로 생각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 자신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 뇌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그게 바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자신의 웰니스, 웰비잉을 이제 터득하고 훈련이 됨으로써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결국 인류도 도와주는 그런 경천 A인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이 점점 이 전 세계가 그 이 중심이 그 문화의 중심이 이제 극동으로 오고 극동의 중심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세계의 중심이 우리나라로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그렇고 특히 정신 문화 활동의 중심 바로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런 최첨단에서 이렇게 그 전 세계의 정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 지도자 리더라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우리 그 브레인 트레이닝 액티비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저의 그 짧은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웰니스로서의 역할과 또 브레인 트레이너의 또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전세일 협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은 일부 공식 행사의 마지막 초청 강연입니다. 우리나라 뇌파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 과정 개발 단계에서부터 두뇌 훈련 전문가 양성에 많은 관심을 주셨고 브레인 트레이너 전용 뇌파 기기인 스마트 브레인에 방영된 뇌파 표준화 연구의 책임 연구자이시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범부처 뇌연구 실무추진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신 최정미 인체항노화 표준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초청 강연은 화상을 통해 진행되겠습니다. 주제는 최근 뇌건강 분야 뇌파 연구 성과와 적용 사례, 추후 발전 방향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뇌파를 연구한 지는 어느덧 30년이 되어갑니다. 카이스트 브레인랩에서 뇌파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의 뇌 신경 네트워크를 동력학적으로 이해하고 모델링하는 이론 위주로 처음 접근을 했었는데요. 이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유익한 실질적인 도구를 개발하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이후 다양한 뇌파들을 직접 측정하고 분석하고 특징들을 찾아내는 실험 실증 위주의 연구를 25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러한 저의 뇌파 연구 성과들 중에서 뇌 건강의 위험 신호와 예방 관리 분야의 어떤 최근 적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 관계상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뇌 건강 분야의 뇌파 연구 성과와 적용 사례, 그리고 추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뇌는 거대한 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가장 주요한 두 가지의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하나가 우리가 휴식 상태에 활성화되는 휴식 모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걸 레스팅 스테이트 네트워크라고도 하고 요즘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작업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어떤 특정 감각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서 어떤 목표 지향적인 어떤 활동들을 뇌 활동들을 해야 할 때 활성화되는 그러한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TPN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두 중요한 네트워크는 서로 안티 코릴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서로 어느 것이 활성화됐을 때 나머지 한 네트워크는 활성이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기량적으로 서로 조절하는 밀접한 조절 관계에 있습니다. 이 두 네트워크 중에서 특히 뇌 건강과 가장 밀접한 것은 휴식 상태의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어떤 연결이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파괴되거나 이렇게 손상이 됐을 때 상당한 많은 다양한 뇌질환들이 발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건강한지 그걸 가장 빠르게 질병으로 이완되기 전에 빨리 그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외부 감각이 들어오지 않고 휴식 상태에 이르게 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어떤 특정 주파수가 우세해지는 그러한 그 리듬이 형성이 됩니다. 이 리듬이 보통 이제 10Hz, 1초에 10번 진동하는 알파 대역이죠. 이 10Hz 중심으로 가장 우세한 리듬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리듬을 고요 리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젊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Hz 중심으로 중심성이 좋은 고요 리듬을 보였을 때 건강한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고요 리듬의 특징은 이러한 우리 전두엽뿐만 아니라 후두엽 그리고 후두엽까지 모두 같은 질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즉 이러한 고요 리듬의 피크 주파수에 해당되는 즉 중앙 주파수 또는 피크 주파수라고 대표할 수 있는 이러한 주파수가 전두엽이 10Hz면 측두엽도 10Hz고 후두엽도 10Hz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중앙 주파수나 피크 주파수 같은 이러한 주파수 지표가 10Hz보다 점점점 느려지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뇌의 이상 신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부위마다 이러한 휴식 상태의 고요 리듬은 특정 부위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모든 부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쉽게 사용을 하려면 전두엽에서 그러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전두엽은 여러 뇌 기능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건식 전극으로도 뇌 신호를 깨끗하게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게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형태로 우리가 전두엽의 휴지기 즉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측정해서 그 리듬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그 고요 리듬의 그러한 주파수 값을 추출해 보면 이러한 전두엽이나 나머지 다른 영역이나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굳이 불편하게 여러 부위를 측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은 여러 번 이렇게 반복 측정해도 계속 재현성 있게 일관된 값을 주기 때문에 재현성이 아주 높은 지표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잘 변하지 않고 재현성 있는 신뢰할 만한 지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0년도에 보고된 성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성인의 이러한 고유 리듬은 이제 10Hz를 거의 유지하다가 이제 건강하게 노화가 진행됐을 때는 물론 이제 퇴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 리듬이 느려집니다. 주파수가 내려가지만 그래도 9Hz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건강하게 특별한 뇌질환 없이 노화가 될 경우에는 그다지 크게 퇴화되지 않고 고유 리듬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부위에서 남녀 구별 없이 다 이러한 노화에 의해서 약간 그 DMN 리듬이 느려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9Hz보다 더 많이 이러한 그 고유 리듬이 점점 더 이렇게 느린 방향으로 이렇게 느려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뭔가 뇌에 어떠한 원인으로도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리듬이 성능 좋게 형성되지 않고 느려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10Hz보다 더 느려져서 8Hz, 7Hz 이렇게 느려지면서 그러한 어떠한 중심성도 흐려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경우는 인지기능 검사의 점수가 낮을수록, 즉 문항 인지기능 검사에서 성적이 낮을수록 고유 리듬의 주파수도 느려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2019년도 보고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유 리듬이 이제 느려지는 몇 가지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러한 독성 물질이 뇌에 축적이 돼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실제 병이 발병하기 전 10에서 15년 전부터 무증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렇게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이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리듬을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증상인 단계에서도 이러한 고유 리듬 상에서는 이러한 리듬이 서서히 이렇게 느려져 가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연결성이 저조해져 가는 것을 조기에 빨리 선별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밀로이드 독성은 있지만 인지적으로는 노멀한, 즉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뇌파의 그 DMN 리듬을 통해서 조기에 유형군을 선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적용 사례로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이 전신 마취 상태에서도 이제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이러한 전신 마취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마취 독성에 의해 가지고 더 고유 리듬이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취약해져 있는 고유 리듬이 저조한 취약해져 있는 뇌인 경우에는 이러한 그 전신 마취에 의해 가지고 수술 후에 선망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성에 노출이 되면 복구되는데도 한 달 정도 이상의 어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독성 단백질과 독성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뇌는 이렇게 서서히 이 가장 중요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농약이나 훈증제 같은 그러한 이제 것을 많이 쓰죠. 대표적인 메틸브로마이드인데 메틸브로마이드 이런 훈증제 작업을 하면서 노출되신 분이나 이러한 환경 오염으로 노출되신 분들은 대조군에 비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리듬이 이렇게 느린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작업 후에 일시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된 그런 노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점점 더 장기적인 그러한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어떤 변성을 통해서 독성에 대한 건강 영향 평가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도 많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주지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그 태스크 모드 네트워크의 어떤 반응을 같이 본다면 더욱 더 정밀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태스크 모드의 네트워크를
뇌떡에 관련된 자극으로는 소리 자극이 있습니다. 소리 자극을 뇌에 반복적으로 주어졌을 때 뇌가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응 피크가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일정 범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역시 뇌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반응 위치가 서서히 또 느려지게 됩니다. DML 리듬도 마찬가지로 느려지는 방향성은 똑같죠. 그래서 연령대로 보면 젊을 때는 이러한 반응성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길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DML 리듬과 함께 태스크에 대한 반응성을 같이 보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정밀하게 뇌 이상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목표 자극일 때 반응을 하도록 하는 주의 과제까지 주면서 태스크 시에 뇌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면, 이때 이 주의가 일어나는 여부를 파악하게 해준 P3 피크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주의력과 연관된 즉 고차적인 뇌 기능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 이상이 발생하면 이 P3 피크가 즉 주의력이 저하되면 P3 피크의 진폭이 아주 낮아지고, 그리고 굉장히 느린 위치에서 이러한 P3 피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DMN 네트워크의 신호나 또는 TPN 네트워크의 신호를 통해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우리의 지금 뇌 기능이 얼마나 저하되고 있는지를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레스팅 스테이트 뇌파와 이러한 태스크 모드의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해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최근 2021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뇌파 지표들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MMSE 스코어 기반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뇌피질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쪽 안쪽의 중추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율신경계도 실제 중추신경과 서로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의 건강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자율신경은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장기를 제어하는 것에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박 간격, 심박 변이를 제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박 변이의 활동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노화 수준과 그리고 건강 수준을 함께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함께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심박 변이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할수록 젊고 건강한 상태고, 나이가 들게 되면 그 활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박 변이도가 건강하신 분들이 훨씬 더 현명하고 편견이 덜한 방식으로 사고를 하고, 또 작업 기억 등의 뇌 기능들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N뿐만 아니라 TPN과 HRV까지 같이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뇌의 건강 상태를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 이제 심박 변이도 건강 상태도 이러한 농약이나 독성에 노출이 되면 제일 빠르게 그 기능이 이렇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약 사용자들의 심박 변이도가 굉장히 작업 전과 작업 후에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조군들 농약과 관련 없는, 독성과 관련 없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의한 변화가 없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뇌 이상이 생기기 전에 조기에 위험군을 선별하는 데도 이러한 뇌파가 활용이 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험군에 속했을 때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훈련을 통해서 기능을 다시 개선시키는 이런 훈련을 그러니까 실적 관찰하는데 또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지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우리 뇌 기능이 퇴화할 때 사실 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훈련법을 적용을 하면 50% 정도 인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이미 경도 인지 장애라든지 인지 장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100여 개 이상 어떤 인지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도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인지 개선 효과가 없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험을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조기에 개입을 해서 훈련을 통해서 다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이런 프로세스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경남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5년간 위험군을 선별해서 여러 가지 위험군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통해서 다시 고요 리듬이 개선되어진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시범 사업을 지금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그 개선 훈련으로는 뇌 림프계를 자극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 뇌 림프관은 독소 배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림프관이 좁아지면 독소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독성이 뇌에 쌓여서 결국 또 뇌 세포를 파괴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마사지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뇌 림프관 다시 넓어질 수 있고 또 독소 배출이 원활해서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또 확인해 본 실험은 숲에서의 여러 가지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액티브 워킹이라 해서 이게 숲에서 걷기 또는 숲에서 어떤 도구를 갖고 운동을 하거나 또는 기공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식의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대조군과 비교를 하면서 이러한 뇌파나 심박 변이도 또 생체 전기 저항을 측정을 해서 어떤 훈련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이 더 향상되고 이 훈련은 어떤 부분에 더 장점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연구들을 시행해서 2021년, 2020년 계속 보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호흡 관련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의 생체 신호는 호흡이나 심박이나 혈압이나 이렇게 각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함께 이렇게 협응해서 같은 위상을 가지고 결맞음 상태에 이르게 되면 즉 코헤어런트한 스테이트라고 하죠. 함께 결이 맞게끔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몸은 가장 조화롭게 치유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명상 기법이나 훈련 기법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현재 2018년도 보고된 결과에 의하면 요가를 했을 때 이제 요가하기 전 요가를 스타트했을 때 이러한 결맞음 상태가 유도되기도 하고 또 기 메디테이션을 시행했을 때도 결맞음이 없다가 기 메디테이션을 하면 결맞음 상태의 리듬이 유도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결맞음 상태는 우리가 단순히 이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완을 할 경우에는 이 부교감 신경계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그냥 증가하기만 하지만 감사의 상태로 결맞음이 이루어진 상태는 부교감 신경계 활성뿐만 아니라 하나의 리듬으로 동조 즉 동기화가 잘 맞는 그런 하나의 리듬이 우뚝 솟는 그러한 형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깊은 호흡 훈련을 시행을 할 때 또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뇌파의 향상과 또 이러한 HRV, 즉 심박 변이도의 향상을 같이 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니 고유 리듬이 점점 파워가 증가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감신경, 즉 긴장 방어를 담당하는 교감신경은 낮아지면서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은 활성화되어졌다. 이런 식의 보고로서 현재 그러한 훈련법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훈련법으로는 흔히 아는 이제 전자약이죠. 뉴로피드백 요법으로서 고유 리듬이 활성화되지 않으신 분들 또는 고유 리듬이 느리신 분들 다시 빠르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 세션을 통해서 훈련이 잘 되게 되면 육안으로 그러한 고유 리듬이 깨끗하게 확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요즘 이제 각광받는 훈련법으로는 이러한 소리나 자극으로 뇌를 동조시켜서 뇌의 독성 물질을 빼내고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40Hz 자극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의 독성 작용을 하는 독성 단백질을 분해시킨다고 이제 주실험 결과 발표됨으로써
이제 빠른 리듬을 들려줘서 뇌를 빠르게 활성시키고 또는 이제 고유 리듬 대역을 들려줘서 리듬을 안정화시키는 이런 식의 훈련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빠른 리듬을 적용했더니 대상자분들의 고유 리듬이 이게 느렸었는데 이게 느린 성분이 있었는데 점차 10Hz 중심으로 이게 고유 리듬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유의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중심성이 흐려진 불안정한 분들은 이제 이러한 그 안정 리듬을 제시함으로써 그런 중심성이 높게끔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5번째 훈련은 이제 그 알아차림,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명상 기법으로서 이 DMN 리듬과 TPN 네트워크를 잘 이제 성능이 좋게끔 조절한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러한 심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태스크 파지티브 네트워크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킴으로써 질병을 예방한다는 보고들이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인드풀리스 명상에도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 명상이 있고 자해 명상이 있고 또는 이제 단순하게 오픈 모니터링하는 그런 명상 기법들이 다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적용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이제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 피검자를 안정시키고 또 전극 접촉을 좋게 하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서버 플랫폼에 모이게 되면 자신의 어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잘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어져 가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게 되고 또는 각 어떤 지역별에서 개선이 일어나는지 이런 식의 통계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AI 시대에 더불어 실시간 감성 모니터링도 많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연구에서 70, 80% 이상의 정확도로 이러한 그 감성을 분류하는 법들이 나오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줌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우리의 감성을 뇌파를 통해서 서로의 감성을 모니터링하면서 감성 상담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까지도 인재와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팬데믹 시대죠. 이러한 지금 코로나가 특히 그 브레인 포그라는 후유증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즉 집중력이 저하되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뇌 피로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이제 그 후유증이 길게 지금 가고 있고 실제 주변에서 봐도 코로나를 앓고 난 후에 뇌 고유 리듬이 많이 느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러한 그 뇌 건강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최근 뇌 건강 분야의 연구 성과와 적용 사례 그리고 추후 이렇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요. 그 몇 년 전 제가 참가했던 신경과학 학회에서 이곳저곳에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문구가 Knowing Brain is Healing Brain이었습니다. 즉 이제 뇌를 아는 것이 뇌를 치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의 뇌 상태를 이제 바르게 아는 것만으로도 뇌 개선 노력 방향이 바르게 안내될 수 있으니 참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이 되었던 문구입니다. 매년 이렇게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뇌 건강 예방 관리 분야에서 항상 한 10여 년 전부터 앞장서 계셨던 여기 계신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의 더욱 적극적이고 보람된 활동을 응원드리면서 그리고 또 기대하면서 오늘 강연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뇌 산업에 떠오르는 뇌파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